안 쓰면 그만큼 금방 실력이 죽는 게 스피킹이에요.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가 이렇게 자유롭게 컨버전이 되려면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 가장 좋은 학습법이 아닌가, 특히 스피킹에서. 네. 오직 영어를 쓰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 맞아. 영어 능력을 많이 보지 않는 잡은 쓴 적이 없어요. Language has always been my bread and butter. 이런 거는 핑계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다. 맞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지입니다. I have a special guest today.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다시.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여러분들이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던 저의 영어 팁 쉐어하는 영상에서 저의 그 영어 선생님 를 받을 계획을 하고 계시면요, 제가 했던 방식으로 선생님한테 요청을 해서 영어 과외를 받는 거를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영어 선생님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와! 그 영상을 보시고 언니 과외 아직도 하냐고 문의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unfortunately 안 하십니다. 언니의 영어 팁이나 언니 어떻게 영어 공부했는지,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걸 오늘 조금 물어보려고 모셨어요. 오늘 그러면 간단하게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네네네. 우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internationally recognized 유튜브 채널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나 영광이고, 민지 씨가 이렇게 유튜브로 성공하고 또 이렇게 뉴욕에서 자리를 잡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를 보는 그냥 한때 영어 선생님으로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I've taught so many students in the past, especially with their English speaking skills, but she's by far the best student that I've ever taught. 너무너무나 인상적이고, 정말로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 제 소개를 조금 하자면, 저는 지금 워싱턴 DC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국 외교부 산하에 있는 조직에서 오래 일을 했고, 그 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강원도 평창에서 통번역사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영어 신문방송사에서 짧게 뭐 프리랜서나 아니면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한 10살 때 아빠 직장 때문에 가족이 1년간 플로리다에서 산 적이 있었어요. 그게 되게 계기가 돼서 1년 동안 거기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한국에 있었는데, 그때 그 1년의 기억이 저한테 굉장히 강렬하고 좋아서 영어를 계속 까먹지 말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뭔가 계속 투자를 해서 계속 그 스킬셋을 가져가려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력을 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러면 언니는 잠깐 이제 어렸을 때 산 거잖아요, 언니 미국에. 그때 그냥 공부하고 재밌게 놀았다 그냥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말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 가서 어렸는데도 영어를 왜 계속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고, 내가 영어를 왜 잘하고 싶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어렸을 때, 제 나이 9살, 10살 때 이제 가서 1년 있었던 거는 뭔가 영어를 배웠다기보다 한국 밖의 어떤 세상,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곳에서 한국어가 아닌 말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저한테는 컬처 셔크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 경험이 너무 좋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언어를 하나 더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뭐 스킬셋 하나가 더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나의 경쟁력과 메리트가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 유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 몇 년 있었든 간에 관계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영어를 안 하면서 영어를 싹 다 까먹어요. 안 쓰면 그만큼 금방 실력이 죽는 게 스피킹이에요. 통역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평창에서 순차 통역을 했지만 그게 훈련이 돼서 계속 하다가 몇 달을 쉬잖아요. 그럼 그때 그 스피드와 그 감각이 안 나와요. 한국어와 영어, 한국어가 이렇게 자유롭게 컨버전이 되려면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 언어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기서 얼마 살다 왔어, 뭐 어디서 공부를 해서, 다 필요 없고 정말로 순수하게 내가 얼만큼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내 걸로 만드느냐, 내가 그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걸로 저는 정말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제가 민지 씨를 포함한 저하고 수업하는 아주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내용. 정말 내가 영어로 입을 뻥끗하는 게 어렵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럽고 외국인 앞에 쓰면 진짜 나는 몸이 얼고 막 이런 분들은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아주 쉬운 표현, 아주 베이직한 표현을 많이 들어서 그게 내 입에 붙어서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가 많이 드는 게, 우리가 How are you 하면 대한민국 사람 다 뭐라 그래? 답변으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렇지. I'm fine, thank you, and you를 I가 주어고 M이 비동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걸 머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잖아요. How are you? 하면 I'm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통으로 외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question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만큼 그걸 많이 듣고 내 걸로 체화가 돼서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구문이 많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한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베이스 한 100개 정도가 생긴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베리에이션을 조금만 더 주는 거예요. 내가 쓰는 표현이 그 100개에서 파생이 확 되면서
아주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많아지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굉장히 갑자기 그 사람이 유창하다는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뼈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베리에이션을 조금만 주면서 다양한 표현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이 많아졌다고 느껴요. 그때 민지 씨가 동영상에서 스타벅스 가격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스타벅스 가격 표현 몇 가지를 갖고 계속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야. 뭐 아메리카노도 시켰다가 라떼도 시켰다가 나 근데 우유 거품이 위에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요. 시럽을 몇 방울 더 넣어주세요. 이걸 조금씩 더 살을 붙이면서 계속 베리에이션을 주는 거예요. 난 그게 나는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가장 좋은 학습법이 아닌가. 특히 스피킹에서. 네, 그렇게 생각해요.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언니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항상 강조했었던 게 머리로 내가 지금 주어가 왔으니까 그 다음 동사가 와야 되지.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영어 못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지. 되거든. 떠듬거리게 되니까. How much is this?를 외워두고 내뱉는 반사신경처럼. 맞아. 버벅대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는 느낌이 안 들게 그냥 입에서 제가 원어민처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 자꾸 다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언니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었고 이거 얘기해줘야 돼. 제가 언니랑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필리핀 갔다 온 다음에 제가 원래 한국에 있는 대학교로 편입하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 언니가 동기부여한 스피커로 왔었어요. 영어를 너네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그젬플을 선생님이 데리고 온 거죠. 언니를. 언니 영어를 하는데 언니가 너무 발음이 좋고 너무 이제 유창하게 하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마침 딱 그때도 이제 과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언니랑 과외를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한테 발음 솔직히 말하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언니 이제 발음이 너무 좋으니까 왜냐면 저 그 가르치는 사람 자꾸 따라가게 돼 있더라고요. 언니한테 배우면서 언니 발음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발음 하나 틀리면 언니가 되게 정확하게 고쳐주고 저는 이제 녹음을 하니까 항상 녹음된 파일을 맨날 들으면서 언니가 어떻게 강세를 얻어먹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진짜 많이 돼요. 덧붙이자면 발음은 제가 생각해도 중요해요. 근데 발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발음은 정말로 중요하고 좋은 발음을 해야지 더 잘 들리고 그걸 위해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도 다 맞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발음이 후지니까 별로야 이런 판단은 난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영어를 학습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영어 발음에 신경을 쓰면서 말을 해야지.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미국인처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게 그게 맞는 학습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 발음 훈련을 하려면 저랑 민지 씨랑 수업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는지 무슨 톤과 어떤 억양과 pronunciation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연기하는 걸 찍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모니터링 한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내가 연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 실제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려면 녹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녹음을 해보고 그걸 들어보고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버벅거리지 않고 입에 붙여서 자연스럽게 했는지 그리고 그 자연스럽게 할 때 발음이 얼마나 좋았고 억양이 어색하지 않았는지를 다 확인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들어보니까. 그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잔인하냐면 숙제를 똑바로 안 했고 내가 입에 안 붙었잖아? 그럼 그렇게 그것만큼 듣기 힘든 게 없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야. 떠듬 하는 거를 그냥 듣고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창피해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들으면서 녹음하고 하면서 입에 자연스럽게 붙었을 때 녹음해 보면 정말 내가 많이 늘었다는 게 이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가 이렇게 기록용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큼 실력이 늘었나.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제가 녹음을 엄청 중요하게 강조했었어요. 녹음 안 하면 내가 발음 틀린 거 어색한 거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그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 발음 듣기 싫거든요. 근데 안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저 인터뷰 봤었을 때 영어 인터뷰를 지금 회사랑 하면서 영어를 완벽하게 안 틀리고 했다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구사할 수 있는 표현으로 내 얘기를 전달하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건 되게 팬시하게 내가 얘기한 것 같지도 않아. 근데 나중에 저희 이제 매니저가 오피스 헤드 이제 백인 분이신데 그분한테 가가지고서는 얘 근데 미국에 온 지 몇 년 안 된 애야. 유학생으로 왔던 애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얘 first language는 영어인 줄 알았다고. she doesn't have an accent.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제 매니저도 너가 악센트가 없이 영어를 하는 거가 솔직히 얘기하면 좋게 적용이 된 건 사실이야 라고 얘기했어. 사실은 저한테 비자가 있냐고 얘기를 안 물어봤어요. 있을 거라 당연히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저는 제 매니저한테 너 내가 비자 있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니까 그거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그거는 신경을 써서 나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저 민지 씨 말에 너무너무 동의를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몸에 붙이는 입에 붙이는 이런 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소리내서 특히 이제 저희 세대는 아마 더 그럴 텐데 학교에서 그런 식의 학습을 안 하는 거. 내가 말해보고 내가 이렇게 써보고 내 걸 녹음해서 들어보고 그런 방식으로 안 해봐서 이게 좀 생소하고 뭔가
좀 불편하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입 밖에 내는 게 얼마나 쪽팔려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거쳐야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쪽팔린 게 어딨어. 그냥 해야 돼. 맞아. 제2외국어는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정확하게 문장을 구성을 해서 내가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이 있는 맞아 거야. 있어. 언니한테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이긴 한데 언니가 과외를 많이 했으니까 과외를 하면서 언니가 아마 느꼈던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입에 붙여서 통으로 그냥 외워서 쓰면 되는데 언니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티만 외우면 이건 형용사 프리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차라리 문장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그걸 입에 배서 그냥 쓰는 게 낫다. 사람들이 자꾸 정확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영어로 옮겨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 그러니까 내가 틀리면 창피해요. 그러니까 더 안 하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더 못 하게 돼요. 틀려도 자꾸 뱉어봐야 이게 내 실력이 되거든. 틀렸다고 누가 이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자꾸 맞는 표현을 쓰려고 노력을 내가 자꾸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또 한 번 이걸 영어로 해봐야지. 내가 입 밖으로 진짜 뱉어봐야지. 이걸 자꾸 해야 오직 그래야만 정말로 그 순간에 뱉을 수 있게 돼요. 틀리든 맞든 일단 뱉는 게 중요하고 당연히 틀렸으면 이제 맞는 표현으로 뱉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입에 붙인다. 계속 그걸 훈련을 해야 내가 그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나도 모르게 나와요. I'm fine, thank you, and you처럼. 그 다음부터는 영역별로 더 특화돼서 들어갈 수 있겠죠. 단순히 생활 영어가 아닌 뭐 정치 외교 분야라든지 군사 분야라든지 아니면 우주 항공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섭렵할 수 있게 되겠지. 왜냐면 제가 이거 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언어는 지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나는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민지 씨도 한국어가 모국어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양자역학에 대해서 1시간을 설명한단 말이야. 한국어로. 그럼 내가 그걸 알아듣냐?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한국어를 몰라서 못 알아들어요? 아니요. 배경 지식이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그 다음부터 언어는 지식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그 지식을 알아야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올림픽에서 근무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동계 스포츠를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은 알겠어. 근데 크로스컨트리 스키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스켈레톤 종목이 있다는데 난 그 처음 들어봐요. 컬링도 너무 생소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그 문서를 뭐가 번역하고 통역하려면 그 용어를 몇 가지 알아야 되고 그 룰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년이 진짜 그래서 힘들었어요. 동계 스포츠나 IOC나 IPC에서 쓰는 용어나 표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거. 근데 그건 내가 영어의 이슈가 아니라 뭐냐면 그 지식의 이슈지. 그러니까 영어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더 약간 파고들어서 그쪽 표현을 더 습득하고 할 수 있죠. 언니 그러면 언니가 개인적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도 언니도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언니가 습관적으로 계속 하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혹시?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했던 게 뭐냐면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저는 미드를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를 잘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미드를 봐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생각은 뭐였냐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와 걔들이 말하는 방식 걔들이 입는 옷 뭐 한 화장 표현 이런 게 다 너무 패시네이트 돼가지고 난 그거를 완전 빠져들어서 봤어. 근데 그렇게 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저걸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치. 내가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맞아. 근데 그럼 내가 그걸 따라하잖아? 그리고 너무 많이 보면 외워져요. 그럼 내가 그 표현이 아주 능숙하게 내 입에서 나오게 돼요. 약간 돌아가면 한 가지 표현을 계속 들으라고 한 것도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잖아? 그럼 그게 나와요. 물론 입에 뱉는 훈련을 해야 되긴 하는데 훨씬 더 뱉는데 쉬워져.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영어를 공부처럼 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냥 걔들을 따라했다? 맞아. 왜 우리 학교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걔가 이분 대로 입고 싶고 걔랑 친해지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 지금은 나한테. 맞아.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을 한국에서 2년을 다니고 4학년을 미국으로 편입을 했어요.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오직 영어를 쓰는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야. 맞아. 학교 영어 신문사에서 일하고 전공도 정치학 그래서 주로 한국인이 잘 없는 분야였고 그러다 보면 그런 문화가 익숙해지고 그런 표현이나 어떤 말 같은 걸 자꾸 따라하게 되면서 유창해져요. 스피킹을 위한 노력은 전 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고 하기 솔직히 좀 창피해. 왜냐면 난 이게 정말 좋았거든. 그냥 한 거지. 너무 좋으니까. 좋아서 한 거야. 저 옛날에 그런 사람 본 적 있는데 너무 로스쿨을 가고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미국의 Law and Order의 한 장면을 그냥 싹 다 외우더라고. 변호사 변론하는 그거를 싹 다 외우는데 걔는 너무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체화시키기 위해서 그 장면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 너무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게 미드든 뭐 영화든 무슨 뭐 팟캐스트든 요새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내 수준에 비슷한 거. 그러니까 너무 버거워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포기하게 되거든. 어느 정도 맞는 거를 그거를 자꾸 따라 해보고 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뭔가 카피 앤 페이스트 계속 해보는 거야.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자꾸 내뱉어 봐야 플루먼시가 생겨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언니가 이제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에서 일을 하고 언니가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잡을 때 영어 실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저는 이거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짜 지금 이 순간까지 current job을 포함해서 영어 능력을 많이 보지 않는 job은 쓴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language has always been my bread and butter. 그러니까 항상 나는 언어를 많이 요구하는 job을 했어요. 영어를 가장 많이 내가 업무상 쓸 수 있는 자리, 영어 실력을 많이 요하는 자리를 주로 썼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실 때 요새 다 너무 글로벌라이즈 돼 있으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죠. 저같이 뭔가 영어 특수화된 이런 잡이 아니어도 영어를 잘하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고 요새는 영어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잖아요. 맞아. 언어를 하나 더 한다는 거는 단순히 스킬셋이 아니라 저는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정말. 나 미국으로 유학 결정하기 전부터 언니랑 과외를 했으니까. 근데 그때 미국 갈 수 있는 기회 있는데 언니 저 가는 게 좋을 거야 했을 때 언니는 무조건 가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무조건 가라. 진짜 무조건 가라고. 무조건 가라 그랬어.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성적 관리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너가 유학 가서의 너의 미션은 영어야. 그러니까 일단 이랬어. 난 기억이 나. 그래서 저는 영어를 진짜 우선순위로 두고선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영어 못하는 애들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잘 못 잡아요. 맞아. 어려워요. 왜냐면 레즈메에는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대. 그 기대가 있거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한국에서 학교 나온 친구들보다 물론 그게 모든 걸 개런티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영어를 할 거라는 기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와서 뭔가 면접을 해보거나 일을 시켜봤을 때 업무 능력이 특히 영어 부분에서 떨어진다. 그럼 뭔가 약간 이게 더 맞지. 약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쉬운 거야. 저는 미국에서 막 10년씩 20년씩 살았다고 하면서 식당에서 주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많아. 우리가 그런 거에 되게 기죽거나 속지 말아야 되는 게 그냥 그만큼의 세월을 거기서 보냈다는 거지 그 사람이 그만큼의 세월 동안 성실하게 영어를 공부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미국인들이 사는 곳에 나도 있었다는 거지 내가 거기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랑 등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누가 미국에서 왔대 뭐 미국에서 공부했다 그럼 되게 학생들이 기가 죽더라고. 선생님 쟤는 저보다 잘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거는 그냥 그런 확률이 더 있다는 거지 걔가 반드시 그렇다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정직하게 내가 노력하고 시간을 들인 만큼 영어를 하게 돼요. 유튜브에서 늘잖아 국내파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내파 유학파 나눌 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는 오롯이 자기 노력에 달려있는 것 같아. 물론 내추럴하게 많이 듣고 내추럴하게 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더 노출되지. 맞아. 그건 맞아요. 그것만 다른 거지. 자기가 진짜 영어 실력이 자기가 입으로 자연스럽게 내뱉는 거는 국내든 미국에 있든 그냥 내가 보기엔 자기 노력에 달린 것 같아. 내가 면접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식당 가서 물건 주문하고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거 뭐 물어보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생활 영어 플러스 업무상의 뭐 비즈니스 이메일 쓰고 하는 정도의 수준은 진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그게 마치 막 유학 갔다 온 애들, 미국에 살다 온 애들만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 맞아. 기죽을 필요가 없다 언니 얘기하는 거. 맞아. 기죽을 필요가 없고 한국에서만 공부해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내가 한국에서만 공부했거나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고 뭐 외국은 나는 유튜브에서만 봤고 뭐 난 여권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난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해. 이런 거는 핑계가 더 이상 될 수가 없다. 맞아. 그리고 맞아. 진짜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고 뭐 누가 뭐 유학을 몇 년 이런 걸 절대 기죽으실 필요가 없다. 난 이거를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해요 언니. 네. 아 그리고 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민지 씨 채널에 악플 달지 마세요 여러분. 나 너무 속상해 진짜. 이쁜 말만 합시다. 이쁜 말만. 오늘 언니 팁 해줘서 감사합니다. my pleasure. 감사해요. 안녕.